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겨울에만 할 수 있는 동접이라고 그래요. 드릴로다가 유공을 내고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드릴 접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나무가 충분히 잠을 잘 때, 그러니까 수액이 안 품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접을 하셔야 되고, 수액이 품을 때는 접을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접합 부위에 이제 물이 고이면, 수액이 고이면 곰팡이가 펴요. 그러면 이제 접이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수액이 다 내려간 상태,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자는 상태였을 때, 그리고 이제 추울 때 이제 그 접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계절 중에 이 드릴접은 이 겨울밖에 못 하는 게 뭐냐면 잎이 있으면 접수를 밀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겨울만 가능한 접이죠. 우선 이제 끌고 올 수 있는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끌어다 놓고, 이제 가지 굵기가 다 틀리니까 드릴 비트를 설정을 해야 돼요. 이 정도면 제가 봐서는 한 8mm 정도. 그리고 이제 드릴을 보시면 비트가 이제 그 목공용 비트예요. 그 철판용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공을 내는 과정에서 빨리 안 좁히니까 회전력에서 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서 형성층이 이제 화상을 입어서 접이 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꼭 목공용 비트를 준비를 하셔서 관통을 시킬게요. 이렇게 관통을 하고 이제 접수를 끌고 와서 이제 밀어 넣으실 때 눈이 안 떨어지게 조심하셔야 되고, 오, 타이트하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눈은 상하진 않았네요. 이 정도 밀어 넣어놓고 이제 접수를 어느 쪽으로 박피할 거냐, 이제 가지 끝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만들어서 캐루스가 먼저 발달되는 쪽이 이쪽 면이에요. 이쪽. 지금 얘는 이제 아래로 처진 가지고 가지 끝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박피하는 게 이게 밑면이 아니라 이쪽 면이 이렇게 해서 박피를 하고, 뒤에다가 이제 세기를 꽂아야 되는데 꼭 대나무 아니어도 돼요. 젖은 가지로다가 세기를 꽂게 되면 마르면서 이제 수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접 부위가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른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딱 해서, 그리고 나서 이런 내 길이로 깨끗하게 들여놓고, 여기다가 도포제를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도포제를 바르게 되면 접합 부위 이물질이 낄 수도 있고 하니까 액상은 더군다나 그렇고, 뭐 고체로다가 막아주는 사람도 있긴 한데 구태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만 해놔도 접이 잘 돼요. 자, 다음 필요한 자리가 주의하실 게 있어요. 회전 속도를 너무 세게 하면 뒤에 가서 구멍이 엄청 크게 뚫려요. 저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M16이 회전하면서 간대요. 들어갈 때는 좁게 들어가다 나갈 때는 크게 뚫린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끝에 가서는 회전수를 좀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 구멍이 같은 굵기로 9mm 뚫었으면 9mm 남아야 되는데, 너무 회전수가 빠르면 여기가 12mm 되거든요. 그거 주의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가지 끝이에요. 박피를 이쪽에다 하셔야 되고,
세게 박을 때 너무 심하게 때려버리면 이게 접수가 진익이니까 적당히 그냥 가볍게 그냥 타이트할 정도로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가지를 쓸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을 해놓고 지금 했는데. 자, 이제 얘는 이제 가지 끝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상단이 이쪽입니다. 이 소재가 이제 이제 당모화 계열인데 과수원에서 이제 폐목을 이제 침묵되어서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수년 동안 이제 전지를 해서 이렇게 이제 올록볼록하게 근육질이 만들어졌는데 반대 밑면 이게 이제 과수원에서 이쪽이 밑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이쪽은 너무 매끈하죠. 지금 여기에 있는 도장들을 활용을 해서 다 여기다가 이제 점을 붙여가지고 이제 희생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잘라냈다가 또 논바닥 잘라내고 그렇게 가서 저쪽 부분처럼 그렇게 근육질이 생길 수 있게끔 그리 접을 할 겁니다. 분필로 술까지는 표시를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끌고 올 수 있는 데까지 다 끌고 와서 여기도 잘라서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게 많은 양의 접을 붙여야 될 때는 될 수 있으면 관통되는 면적이 적게, 그러니까 이 지름에다가 정중앙에다 꼽는 것보다는 좀 피해서 관통되는 게 손상이 좀 덜 되게. 결국 뭐냐면 그게 도관이에요. 이게 도관인데 도관의 손상이 덜 가게끔 면적이 좁은 쪽으로 각을 조절해서 유공을 내주시는 게 중요하죠. 이제 이쪽이 가지 끝이면 이런 상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위에 부분, 요 자리부터 카로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영양분을 만들어서 내려오면서 체관으로 내려오면서 카로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래에다 이렇게 이 면을 까서 박피를 하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쪽으로 와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얘는 이제 품종 자체가 당모가 계열이니까 우리가 모과나무를 씨를 파종해서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조선모과에 가까워요. 그 품종으로 포토에 달아서 찌르면 이 피부하고 조선모과하고 피부가 또 틀려요. 그러니까 당모가 계열이 약간은 노란빛이 좀 띄고, 조선모과는 또 초동모과라고 그러죠. 예, 그거는 청색에 가까운데, 얘도 약간 청색은 띄는데 피가 약간 색상이 틀리기 때문에 이질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지가지 가지고 끌어다가 붙이시는 게 좋아요. 접을 붙여놓고 나서 여기에 중간에 있는 눈들을 제거를 안 하면 가지 끝으로 힘이 못 가요. 영양분이 이제 이게 구부러져서 저항이 생기면 이렇게 구부러진 자리에 있는 애들이 먼저 기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접수 쪽으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아니면 손톱으로 이렇게 해서 눈을 다 제거를 하시고. 근데 너무 또 수세가 강한 애들, 이런 애들은 이쪽으로 너무 또 강하게 보면 대목하고 접수하고 카로스가 형성되는 시기가 비슷해져야 접이 되는데, 접수가 너무 빨라지면 거기에 카로스가 만들어지고 거피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내려가다가 여기가 볼록하게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접 표시가 잘 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강한 데에서는 눈을 하나나 두 개 정도 남겨놨다가, 그거를 강한 것 같으면 이거를 키우시고, 이쪽이 접수 끝이 너무 좀 약하다 싶으면 그를 집어버리고, 상호간에 이렇게 교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모과나무 눈은 잘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칼 끝으로다가 전부 다 따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접이 붙고 나면 여기서 대목하고 접수하고 이제 접이 완전히 되면 요 구간은 자기가 알아서 말려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거를 좀 접이 된 것처럼 보일 때 이거 자르지 마시고 그냥 놔두십시오. 여기 붙어 될 때까지. 자, 오늘 이제 드릴 점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걸로. 지금 이 소재를 놓고 지금 장내도를 좀 그려봤어요. 정면을 배가 튀어나오고 머리가 지금 뒤로 누워 있긴 한데, 저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숙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구성 해봤습니다. 장내도를.